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제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일본 대사에는 박철애 국립외교원장이, 주호주 대사에는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립외교원장 후임에는 최영찬 주네덜란드 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를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계 현안이 많은 시점의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국회와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여러 계약과 관련한 불확실성 때문에 학계 등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임명해 방통위가 다시 대통령 추천목 2인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극우적 성향의 친윤 인사로 분류되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통위의 최대 현안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입니다. 방통위는 이미 이사 공모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선임안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언제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 없이 공영방송, 특히 MBC의 대주주 박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다면 방송 장악 논란과 탄핵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 이동관 전 위원장과 김홍일 전 위원장도 각각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와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강행한 후 탄핵 추진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는 KBS 이사진 교체를 완료했고 김홍일 방통위는 YTN 민영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 교체까지 완료하면 3명의 방통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공영방송 경영진을 바꾸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이진숙 김태규 상임위원 임명과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 언론시민단체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탄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 표결까지 최소 24시간이 필요해 탄핵으로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확정하고 대통령실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여사 문제로 인한 국정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의혹을 털어내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지시로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며 국민이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실행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부속실은 5에서 1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위 비서관이 유력한 제2부속실장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행사기획, 메시지, 의상 등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조직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지만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공식화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재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정은 김 여사 문제로 인한 국정 운영 부담이 가중되면서 내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연루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과의 대화가 단절돼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통제 하에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31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며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습니다. 보전 처분은 회사가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보전 처분은 불평등하고 자의적인 변제를 막기 위한 법적 절차라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채권자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생법원은 8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하연 위메프 대표를 불러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한 달 내에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만 두 회사가 자율구조 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은 최대 3개월간 보류될 수 있습니다. ARS는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회사와 채권자가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채무 변제 방안을 도출하고 회생 계획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회생 채권자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 명 가까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 열풍 때문입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는 1가구 모집에 294만 4,780명이 신청해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동작구 흑석자이의 82만 9,804대 1을 넘어섰습니다. 이 청약은 전용 84제곱미터 1가구를 2017년 분양가인 4억 8,200만 원에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일 평형의 실거래가는 16억 2천만 원에 달해 11억 원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현재 호가는 17억에서 18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후 전매도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일입니다. 화성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 취소 후 재공급사 가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용 65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각각 2,444명, 7,413명이 신청했고 102제곱미터 2가구 일반 공급에는 44,031명이 몰렸습니다. 29일 청약홈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되었으며 부동산원은 청약 접수일을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는 청약 참여자를 더욱 증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 10조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 세율 인하에 따른 증권거래세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17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덜 거쳤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작년 대비 16조 1천억 원 감소하여 3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의 각각 45%, 39.8%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작년 1조 6천억 원에서 올해 1조 2천억 원으로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의 영향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로 인해 3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식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세율이 0.02%포인트 인하된 결과입니다. 관세 수입도 수입 감소로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올해 1, 6월 수입액은 3,117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했습니다. 세수 진도율은 45.9%로 작년 51.9%보다 6%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6.7% 낮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9월쯤 재추계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을 기준으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내부 협의를 진행했다며 작년 사례를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8월 1일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오전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30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